안녕하십니까. 무크디유 글쓰기 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강의 학습 목표는 유형별 글쓰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인간의 사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의 과정의 단계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인간의 사고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적 글쓰기 과정과 헤이즈와 플라워의 획기적 글쓰기 과정을 소개하고 단계적 글쓰기 과정인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구성하기, 초고쓰기, 글다듬기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의 전 과정인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구성하기, 초고쓰기, 글다듬기는 왼쪽 그림처럼 인간의 사고 영역 안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림에서 헤이즈와 플라워의 글쓰기 과정 모형처럼 기계적이고 선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구성하기인 개요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빠뜨린 자료가 있으면 내용 생성하기인 자료를 찾아서 읽고 요약하여 개요를 재구성할 수도 있고, 초고쓰기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요 작성은 물론 자료 찾기나 글 전체의 내용을 다시 구성하여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글쓰기의 5단계 과정은 전 과정이 수시로 획기적으로 순환하면서 조정하여 한 편의 글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적 글쓰기의 과정의 특징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의 첫 번째 단계는 계획하기입니다. 계획하기에는 어떤 상황에서 왜 글을 쓰는지, 예상 독자는 누구인지,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생각하고 주제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주제 정하기는 범위가 넓고 추상적인 주제인 가주제를 먼저 정하고 점차 범위를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참주제를 정합니다. 이때 참주제의 내용이 잘 드러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완전한 문장을 우리는 주제문이라고 합니다. 주제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글쓰기 목적에 맞는 하나의 주제로 명확하고 독창적인 주제를 정해야 하고, 둘째, 글쓴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해야 하며, 셋째, 주제는 범위가 좁고 구체적일수록 좋으며, 넷째,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공감적 주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쓰기의 두 번째 단계는 내용 생성하기입니다. 글의 내용을 생성하는 방법에는 자유연상과 연관짓기, 자료찾기, 대화하기, 생각의 금을 만들기 등을 활용하면 풍부한 내용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연상과 연관짓기는 주로 글쓴이의 경험이나 배경지식을 떠올리거나 그림처럼 이들을 서로 연관짓는 방법입니다. 자료찾기는 성찰적 글쓰기보다는 보고서나 설득적인 글 또는 비평문 쓰기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용어의 개념은 위키백과나 전문 용어 사전을 활용하고, 주장에 대한 소견 논거는 그 분야 전문가들의 학술 논문이나 단행본, 각종 연구 보고서 등을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인 리스나 국회 도서관에서 찾아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사실 논거들은 대한민국 정부 포털 통계청 자료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신문기사를 검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대화하기는 특정 주제에 대한 질문 형식의 인터뷰나 상호 토론함으로써 창의적인 내용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실제 대화를 메모하거나 자문자답의 질문지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성한 내용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얼개지어 그린 그림을 우리는 마인드맵이라고 합니다.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내용 구성하기인 개요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내용 구성하기는 처음, 중간, 끝의 3단 구성을 많이 활용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3단 구성을 중심으로 내용 구성 방법과 유의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입 부분인 처음의 내용 구성은 첫째, 주제와 목적, 대상의 내용과 방법, 대상의 범위 및 성격을 제시하고 둘째, 기본 이론을 소개하거나 개념을 정의하고 선행 연구나 현황 등을 분석하며 셋째, 문제 제기와 문제 해결의 방향, 예상되는 결과 등을 중심으로 개요를 작성하면 됩니다. 처음 부분의 내용을 구성할 때 유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일화를 소개하는 것은 좋으나 진실한 내용이어야 하고 둘째, 문제의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논의할 문제를 명백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또는 잘 모르겠지만 등의 논점과 관계없는 말은 쓰지 않아야 하며 상식적이거나 사전적 정의는 지나치게 확대하여 쓰지 말고 문장은 짧고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 부분의 내용 구성은 처음 부분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글의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끝 부분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제시하여 검증해가는 문제 해결의 부분입니다. 특히 중간 부분의 내용 전개 방법은 글쓴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설명과 논증, 서사와 묘사 등의 다양한 글의 내용 전개 방법을 미리 익혀두면 글쓰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간 부분의 내용을 구성할 때 유의점은 처음 부분에서 제시한 논제와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적절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일관성 있게 논리를 전개해야 하며 글의 접속어와 지시어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끝 부분의 내용 구성은 중간에서 다룬 중요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요약 정리하여 제시하며 글의 의, 앞으로 해야 할 과제 또는 미래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하여 언급하면 됩니다. 끝 부분의 내용을 구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중간에서 논의한 자신의 주장이나 중심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강조하고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설득적 글쓰기에서는 지금까지 뭐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뭐뭐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와 같은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초고쓰기는 내용 구성하기의 개요도에 따라 직접 글을 쓰는 단계입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문단과 문단의 관계, 정확한 어휘 선택과 바른 문장 쓰기, 적절한 문체와 효과적인 표현 기법의 활용, 그리고 글의 내용과 관련된 사진, 그림, 사파, 지도, 도표나 그래프 등의 시각적 보충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 띄어쓰기와 문정부 사용에 유의해야 하며 우리말 배움터에 한국어 맞춤법, 문법 검사기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글다듬기는 글 전체, 문단, 문장과 어휘 선택, 표기법 및 문장 보호를 중심으로 수정 보완하면 됩니다. 첫째, 글 전체 수준의 글다듬기는 글의 성격은 글을 쓴 목적과 예상 독자에 맞게 구성했는가, 주제가 잘 제시되어 있으며 제목은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는가, 글 전체의 통일성과 문단 간의 연결이 잘 되어 있는가, 글의 처음, 중간, 끝 부분이 완결되어 있는가, 글 전체의 관점과 태도, 어조와 문체 등의 일관성은 있는가, 글의 내용은 충실하고 정확하며
연구윤리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하여 글다듬기를 하면 됩니다. 둘째, 문단 수준의 글다듬기는 각 문단의 소주제는 글 전체의 주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정의 예시, 주장 근거, 원인 결과 등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은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문단은 지시어나 접속어 등의 사용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가, 문단 내부의 관점과 태도, 어조와 문체 등의 일관성은 있는가에 대하여 글다듬기를 하면 됩니다. 셋째, 문장과 어휘 선택의 글다듬기는 표준국어 대사전이나 우리말 배움터를 활용하여 주어 서술어의 일치, 성분의 생략, 호응, 높임과 시제, 피동과 사동, 수식, 비교, 부정표현, 어순 등 표현 의도에 맞는 적절한 문장 구조를 선택하고 있는가, 속담, 격언, 고사성어, 미사역구, 수식어구 등의 사용은 적절한가, 상투적이거나 번역투의 문장이 사용된 곳은 없는가, 동어 반복이나 글의 주제와 분위기에 맞지 않는 어휘의 사용은 없는가, 한자어 사용이나 외래어의 남용 등 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했는가에 대하여 글다듬기를 하면 됩니다. 넷째, 표기법 및 문장보호의 사용은 우리말 배움터를 활용하여 글다듬기를 하면 되고, 특히 대학생들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인용, 주석 달기, 참고문헌 작성법 등을 익혀 표절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강생 여러분, 지금까지 무코드이후 글쓰기 3강에서는 단계적 글쓰기 과정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3주차 교실 수업에서는 설득, 비평, 성찰 등 다양한 장르의 단계적 글쓰기 과정을 모둠별로 토론하고 실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무코드이후 글쓰기 4강에서는 대학 보고서의 형식과 대학생들의 글쓰기에 대한 연구윤리를 중심으로 인용하기, 주석 달기, 참고문헌 작성법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